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100가지 이야기 청기백기 제5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오는 수요일에는 청와대 오픈 스튜디오에서 청기백기와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할 두 분의 기자 소개하겠습니다. 뉴스공장 박형광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형광입니다. 네, 오늘 잘 안 맞네. 네,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진 기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김성진입니다. 네. 자, 저희 완전체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오픈 스튜디오 개관하면서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홍익표 정무수석 모셨는데요. 세 번째로 강유정 수석 대변인 저희들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와, 아니 일어서서 진짜. 와, 야, 강유정, 와, 야, 역시 다르시네요. 진짜 멋지다. 대변인이 다르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수석님께서 이 오픈 스튜디오 개관하고 처음 오시나요? 개관하고는 처음이죠. 개관 바로 직전에 와서 이제 한번 살펴보고, 네. 약간 테스트하는 것까지만 보고, 제가 여기 와서 녹화하는 건, 방송하는 건 처음입니다. 네. 자, 저희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수많은 애청자분들께 뜨거운 연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고요. 아무래도 대변인으로 이렇게 카메라 보고 기자님들 만날 때 웃는다거나 내지는 약간 풀어진 얼굴 표정을 짓는다거나 내지는 이렇게 프로필을 보일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같은 청와대 공간 안에서 사실 다 아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아는 분들이고 심지어 우리 장 기자님하고는 그 청와대 들어오기 전에 네. 같이 인터뷰도 했었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조금 편하게 청와대 그리고 뒷이야기 그리고 궁금해하실 만한 국정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대통령님 몰래 들려드리는 그런 비밀 이야기 같은 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 네. 정말 기대가 된다. 역대급 네, 이야기가 진짜 나올 기대됩니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거의 이제 사실 수석 대변인으로서 네. 홀로 대변인실을 지키시면서 맞아요. 또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옆에서 이렇게 국정을 바라보면서 네. 있었던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저는 수석님께서 요구르트? 야구르트? 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부산이죠. 부산이었나요? 네, 부산 야구르트 사건. 예, 네, 야구르트 네, 사건. 네. 네. 강희정 대변인 왜 안 주는 네. 거야? 네. 덕분에 그 다음에 시장 갈 때마다 네. 야구르트뿐만 아니라 뭐 예. 떡, 뭐 과일 예. 조금씩 다 잘 얻어먹고 있어요. 네, 혹시 여러분들 네. 강희정 대변인 만나시면 꼭 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것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박형광 기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총선에서 전수 대변인 그리고 또 김남준 대변인이 차출되면서 그야말로 나홀로 대변인실을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지키시고 계셔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게 또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까 이 나름의 체계에 적응은 하긴 합니다만 그 많은 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어느 누구보다 일을 사랑하고 일을 많이 하고 일로 서비스를 별로 안 되네요 지금. 그러나 이제 참모진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많아지는 일들이 물론 뭐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고 당연히 대국민에게 해야 될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약간 예상 밖의 일들도 생겨나면 그래서 제가 몸이 하나다 보니까 가끔 어려운 일은 있긴 한데 기자님들하고 그 동안에 쌓인 1년이라는 또 세월의 호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호흡 맞추고 혹은 서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그 커뮤니케이션에 드는 에너지는 확실히 줄었어요. 그래서 횟수보다도 훨씬 더 좀 밀도 있는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다행이고요. 역시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떤 수석님 그리고 비서관님 다 마찬가지겠지만 업무 로딩이 높은 건 맞고요. 원래 대변인이 업무 로딩이 높은 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히 좀 더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네. 네. 방금 업로딩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방송 전에 순방 이야기 했었거든요. 우리 대변인님 진짜 수석님 항상 그 순방 다 모두 수행하시고 너무 오래 서 있다 보니까 다리가 붓는 우리 맞아요. 그런 안타까운 그러니까. 이야기까지 네. 했었는데 네. 요번에 나토랑 몽골 순방도
꽤 하여튼 힘든 또 여정을 또 다녀오셨던데 그래도 순방 가셨더니 어땠습니까? 성과 있다면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나토는 사실상 제가 직접 가서 느낀 제 말씀을 좀 같이 보태드리면 아, 나토는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가서 더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토가 말 그대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국제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이게 좀 재밌었는데 수많은 국적기들이 32개 나라들이 오다 네. 보니까 우리 같은 큰 1호기 전제가 아니라 정말 옆 나라의 이렇게 국경만 넘어서 오면 되니까 군 수송기부터 시작해서 맞아. 오. 네, 조그마한 비행기. 되게 작은 맞아요. 비행기들의 오. 최소한의 인원, 그러니까 대통령,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오. 뭐 요 정도만으로도 와서 회의를 하는 와우. 그러다 보니 사실은 좀 잠수함 수주하고도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요. 이 문화권과 역사와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이 나토의 굉장히 끈끈하고 강력한 연대감을 본 거예요. 아. 이건 우리가 국제 행사를 뭐 4년에 한 번 올림픽을 치르듯이 하는 그런 행사의 느낌이라기보다 유럽이라는 우리가 잘 모르는 문화권 내에 굉장히 아주 끈적한 연대감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군사 동맹이구나. 아. 그렇다면 여기 와서 이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는 다른 지역 네. 그리고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으로서 들어볼 필요도 있고 왜 이들이 이를테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더 우리가 느끼는 체감 이상으로 굉장히 예민한지 네. 그리고 중동 전쟁에 대해서 왜 또 우리랑은 좀 다른 입장인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여러 계기를 통해 결과적으로도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이를테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처음 했죠. 네. 간략한 정상회담이긴 했지만 프로사이드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진다치듯이 네네. 하는 그런 정상회담이긴 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꼭 해야 될 얘기들을 더 긴장감 있고 혹은 더 정식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어려웠을 이야기들 혹은 어려웠을 만남이 나토를 계기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많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에 대한 1억 불 지원 약속도 그로 인해서 나토에 우리가 하나의 큰 도움이 되는 국가다. 유럽에 아까 말했던 동떨어진 정서절을 가지고 있는 연대감을 가진 이 군사 동맹체와 우리가 연결고리를 갖게 되는 실질적인 하나의 계기도 됐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번에 가장 많은 그 세미나나 발표 주제가 방산이었거든요. 네. 이 방산이 과거처럼 다양한 무기들을 아주 우리 왜 옷 잘 입는 분들도 네. 코디를 잘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 예. 방산이 코디의 세계로 옮겨졌더라고요. 오. 어떤 체계를 갖추고 어떤 시스템 안에서 아하. 조화롭게 운영하느냐. 음.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무언가를 갖다 넣어서 예. 이 아이가 돌출적으로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 일종의 코디네이션 체계가 갖춰져 네. 있어서 음. 이 유럽의 코디네이션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방산을 좀 더 키워야 되고 아하.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그런 시스템 일종의 단일화 내지는 코드의 균일화 이런 필요성 이번에 같은 표준화 것들. 얘기하셨죠. 네. 그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유럽이 보는 한국도 그렇더라고요. 네. 굉장히 우수한 기술을 가진 나라. 아하. 그리고 아주 개별적으로 몇몇 가지 뛰어난 상품들을 가지고 무엇보다 이제 미래의 산업이라고 해서 AI라던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테크가 뛰어난 국가.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도 맞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된 거니까 뭐 조달 기본 협정을 맺었다라던가 네. 이런 부분들이 정말 큰 성과가 있었던 그런 나토 행위였습니다. 네. 나토 순방은 저도 되게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몽골에 갔을 때 기자들이 없었던 현장에 아마 대변인님이 맞아요.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후렐수 대통령이 약간 뭐랄까 사실 엄청난 대접을 한 거죠. 우리나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오찬을 서프라이즈 오찬을 하고 그 오찬이 4시간 동안 길어지면서 맞습니다. 네. 그 현장에 이제 기자들이 없었단 말이죠. 풀 기자도 없었고 카메라도 없었고 그때 있었던 뭐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이런 거 아마 기억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역시 순방은 약간 다른 문화들의 만남이잖아요. 네. 이탈리아는 만찬을 하면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가는 것이 서로에게 예의인. 네. 그래서 예. 그게 우리한테는 매우 낯설지만 그 나라의 문화의 최대한의
배려를 한 환대의 표식이었다면 이번에 몽골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농담을 할게요. 네. 네. 지칠 때까지 대접을 하는 게 이제 그만해 할 때까지. 정말요. 정말 야. 우리 한국에서 음식 좀 가끔 네, 외할머니가 주시는 음식 맞아요. 있잖아요. 네. 배가 터지도록 아직 부족하지. 식고문 하듯이. 네. 네, 계속. 계속 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몽골의 환대 문화라는 게 그리고 우리한테 조금 이미 낯설어졌어요. 우리는 이미 어떤 점에서는 아시아 문화에서 조금 그냥 약간 글로벌 표본 문화로 많이 간 듯한데 네. 준비한 게 어디까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서프라이즈의 연속인 거예요. 계속 서프라이즈. 제가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하자면 처음에 우리 나담 축제가 끝나고 네. 활쏘기가 끝난 이후에는 조금 먼 초원에 가서 예. 마상 경기를 볼 계획이었는데 네. 좀 멀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대통령이 예. 몽골 대통령이 여기서 약간 재미있는 뒷얘기 후레수흐라는 이름의 후레는 예. 네. 동을 의미하는데 브론즈. 동의 브론즈. 동. 그리고 수흐는 네. 아주 뛰어난 도끼. 오. 네, 그래서 동도끼라는 이름을 가진 겁니다. 네. 수바타르도 네, 도끼 영웅이잖아요. 네네, 수흐가 네. 그 도끼라는 의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후레수 대통령이 그러면은 우리 영빈관은 가까운 초원에 있고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는 걸로 초원을 보시는 걸 그렇게 대체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예. 원래 잡혀있던 시간은 1시간이었죠. 예. 1시간에 5찬. 그래서 저는 참모진 입장에서 너무 고마웠죠. 멀리 안 가도 되니까. 그래서 갔더니 먼저 양들이 출근을 해 있더라고요. 양들의 출근. 양들이 구릉에 막 출근을 해서 예. 양이 방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양젖도 나오고 양털도 하는구나. 내려왔더니 조랑말을 끌어다 놓고 그 마유를 짜는 걸 보여주고 현장에서 바로. 바로 보여주고 와. 그리고 그걸 보고 뒤돌아섰더니 아이들이 공깃돌 놀이를 하고 있고 옆에 돌아봤더니 뭐 솥뼈로 치기 놀이를 하고 있고 다 준비를 민속 놀이를 다. 근데 그게 하나씩 잡고 이렇게 언박싱처럼 아. 우리가 시야를 여길 보고 있는 사이에 저기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야, 특이하다. 그래서 이걸 다 봤으니까 우리는 밥 먹나 보다 했더니 뒤돌아봤더니 또 다른. 거기서 다른 것도 있고 오. 밥을 먹고 나왔더니 디귿자로 사람들이 앉아 계셔요. 그래서 미니 나담쇼를 시작하는데 시작이 없어요. 그냥 씨름이 시작이 돼요. 네, 걸어 나오는데 씨름이 막 갑자기 하고 밥 먹고 있는데 두 분이서 나와서 네네네. 야. 그래서 대통령께 계속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씨름은 이미 하고 있고 당연히 그럼 우리는 또 흔쾌히 또 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게 4시간이 그러니까요.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시간이 흘러가면서 근데 정말 성대한 그런 환대를 받았고 그게 몽골식 국빈에 대한 대우다라고 얘기를 강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원래 이제 조랑말 선물이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제가 봤어요. 조랑말이 걸어오더라고요. 이제 끝인가 보다.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였고. 두 마리. 무지개랑 하나 뭐였죠? 황금. 황금 맞아. 그러니까 황금. 이 몽고에서 가장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황금이래요. 그래서 황금 시대는 가장 전성기를 의미하고 그 다음이 은색 시대라고 합니다. 은색 시대. 그래서 이제 거기도 황금- 금운동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래서 황금이라는 건 한국과 우리 몽고 간의 황금 시대를 열어가겠다라는 의미의 황금이 그리고 그 나라를 표현하는 의미로 이제 거기가 푸른 하늘의 나라, 우리는 무지개의 나라라고 부른다고 해서 무지개. 네, 그래서 그렇게 2마리 말을 받았더니 사실은 요건 좀 비밀인데 말을 또 태워주시려고 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내가 말은 탈 줄 모른다라고 마지막 사양을 했더니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네. 야, 그러면 대통령님께서 사양하지 않으셨으면 몽골에서 말을 타는 순간 어디까지 갔어야 되나 초원에서 모든 행사니까. 어디까지 갔을지는 장담 못했어요. 너무 재밌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네. 스토리를 우리 강유정 수석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몽골이라는 나라가 한국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워너비 코리아, 한국처럼 되고 싶다. 이제 쭉 이어진 그 전체 몽골에서 받은
환대 가운데 수석님께서 이건 정말 내가 잊기 어려운 정말 인상적인 환대였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저희가 이태준 열사의 기념관에 갔을 때 네. 이번에 21개의 MOU 중에서도 의료와 관련된 MOU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예. 국립암병동, 예. 그러니까 몽골의 국립암병동의 음. 두 번째 그 병동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MOU를 맺었는데 몽골이 뭐 여러 이제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아직 의료 진단 시스템이 우리만큼 네네네. 발전되지 않았는데 이태준 선생이 과거에 연대 세브란스를 나오는 의사 선생님인데 네네네. 이제 그분이 과거에 몽고에 가서 이제 이를테면 어의, 주치의를 네. 하면서 의료를 기술을 전수한 바가 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제안한 바는 그럼 제2암병동은 이태준 병원이 어떻겠느냐. 생각해보면 세브란스도 그 의사 이름이 그렇죠. 네, 예, 네, 예, 네. 그러네요. 같은 개념인 거죠. 와. 이제 그런 제안을 해서 네. 그럼 흔쾌하게 받아들여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또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네, 네, 네.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되게 발전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그런 선망도 있었고 무엇보다 저는 좀 놀란 게 좀 이것도 농담처럼 말하면 얼굴이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희랑. 맞아요, 맞아요. 네. 두 분이 어려운데 네. 두 분 중 한 분이 한국어를 하십니다. 오. 몽골 분들 중에. 그만큼 맞아요. 한국에 대해서 문화적인 애정도 많지만 한편으로 또 우리 대통령 제가 놀란 게 자이승 전승탑이라는 것을 거기에 원래 이태준 열사가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네. 거기로 추정되는 곳에 돌아갔고 거기서 모셔서 가묘를 이태준 기념관에 만든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자이승 기념탑이라는 데서 발견됐다는 문구가 있어요. 예. 어딨냐 물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 얼마 안 가면 멀지 있다. 않죠. 네네. 근데 계단을 400개 올라가야 맞아요. 돼요. 엄청난 땡낮에. 네. 그 힘들어요. 예. 근데 그래서 올라갔어요. 네. 힘들어 올라가서 네, 시차를 하는데 이런 거 저런 걸 보시면서 이제 거기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예. 근데 몽골은 모든 아파트를 다 대부분 현금으로 사야 된다고 합니다. 오. 25평 정도가 1억 3천, 4천 정도 아. 하는데 예. 뭐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서 사야 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또 어떤 또 아이디어를 내셨냐면 그러면 여기는 아직 주택금융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좀 또 어떤 점에서는 이게 서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될 수도 있겠네요라고. 시스템을 품고. 네네네. 어, 주택금융이라는 주택금융. 개념 예, 자체가 예. 없으니까 그래서 예. 역시 제가 시찰하러 400개 올라갈 때마다 그냥 갔다 오지 않는다. 낮 11시 반에 머리가 이글이글 타는데 이거를 진짜, 400개를 우리 저기 위성락 실장님과 함께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다 했는데 예. 보시고 얘기하시는 것들 그리고 여기 저 굴뚝 3개는 뭡니까? 저거는 다 화력발전소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종의 재생에너지 발전의 여지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는 걸 보고 그렇다면 이 시찰이라는 것도 정말 둘러보면서 우리가 더 협약할 부분에 네. 대한 또 구상을 하시고 하는 시간이구나. 단순 관광이 아닌 거죠. 진짜 네, 많이 진짜 배웠습니다. 진짜 영업사원이네요 정말. 그러니까 다른 걸 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네. 360도 보시면서 예. 왜 저기서 나무가 자라고 안 자라는지 어. 그런 여러 가지 주택 환경, 음. 뭐 내지는 아까 말했던 에너지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강물과 함께 그럼 여기서는 만약에 뭔가를 이제 에너지를 하더라도 AI 할 땐 또 물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까지 다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해외 순방 막 그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은 아이고 돈 내고 왜 가는 거야 막 이렇게 네. 비판하시는 네네네.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상상력이 구현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들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른 네. 문화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와. 네. 순방 얘기 들으니까 계속 재밌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예. 그 마크 카니 총리 이번에 만나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바로 직전에 이제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우리가 좀 실패하고 만났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만난 날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와 관련해서 얘기 안 했고 그 전주에 주말에 연락이 와가지고 설명을 따로 했다. 그 혹시 어떤 얘기가 좀
오갔는지 약간 사실 제가 거의 배석해 있었는데 네, 오. 그 어차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네, 뭐 네. 안보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카니 그 총리가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우리의 내각, 그러니까 캐나다 쪽 네. 내각의 사람들도 언론도 그리고 다른 경쟁 업체나 이 내부 산업 관련된 모두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이 결과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연락을 했다. 그래서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그러니까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더 길게 혹은 그 뭐 이유를 묻는다거나 하지 않고 되게 좀 서로 쿨하게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다음 이제 우리 나토에서 만나지 않느냐, 나토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좀 미래 과학 기술이나 혹은 방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자라고 했고 대통령이 좀 관심 있으신 분야 중 하나는 뭐냐면 중진국들의 연대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 중진국 연대에서 그렇게 따지자면 캐나다는 매우 중요한 중진국 연대에서 그렇죠. 중진국에서 가장 앞에 있는 나라라는 거죠.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기와 그리고 잠수함, 방산 이 모든 것들의 방위 산업에서 결국은 문화와 체계의 수출이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 그대로 네. 캐나다와 독일이 가지고 있는 그 유구한 역사와 이런 모든 관계성 같은 것들 그리고 그 노르웨이가 한편 들어왔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네. 북극 항로나 또 요즘 약간 유럽과 그 북미 대륙 간의 사이에 네. 있는 어떤 불편한 여러 요소들에서 노르웨이의 참여는 굉장히 큰 또 중요한 추가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 중진국 연대로서 우리가 미래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향후 중요한 국제 질서에서 중요한 아이템들, 이를테면 AI라던가 네. 이런 거는 충분히 만들어진 질서가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질서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그렇죠. 새로운 질서에서 이 두 분이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국내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네. 오늘 그 부처별 2차 업무 보고 하셨습니다. 그 국민주권정부에서 두 번째고 이번에 또 특별히 국민 참여단도 참석하시고 되게 다채롭게 좀 준비하셨던데 듣기로는 각 부처 공무원들이 이걸 준비하시느라고 밤새기도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번 업무 보고에서 좀 대통령께서 좀 중점적으로 점검한 부분이나 오늘 뭐 특별히 좀 강조하거나 좀 인상 깊으신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네. 지난번 첫 번째 업무 보고 같은 경우는 대통령님도 업무를 파악해 보고 그리고 국민주권정부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정부를 운영할 거라는 것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컨센서스라는 표현을 쓰죠. 네.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좀 리허설 같은 분위기였다면 오늘은 생각보다 대통령께서 많은 질문을 던지진 않으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저는 자기 점검의 기회에 오히려 가깝지 않았나. 자기 점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에서 긴장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국무회의도 사실 우리가 매번 부처별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시사항 내지는 논의사항이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고 전 대통령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부처장, 그러니까 장관님들이 바뀐다 하지만 그 결국 머리만 빨간색이고 몸은 회색인 채로 나와 있을 확률이 너무 높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그래요.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 막내가 주는 의견이 제일 좋을 때가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배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직무유기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고 의견을 많이 내고 이 조직이 바꿀 수 있게 하는 거는 평범한 좀 낮은 직급의 분들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조금 긴장감을 주기도 하지만 네. 사실 이제부터 우리 지난번에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네. 이제 집권 2년 차지만 정말 힘쓸 많고 그리고 다른 말로 하자면 돈 쓸 때도 많고 예. 네 집중력이 필요하고 이제는 이 조직 정부가 이 조직력과 행정력으로서 보여줄 게 굉장히 많은 때라서 그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지 않았나 그렇군요. 싶습니다. 예. 그 말씀 주신 대로 집권 2년 차 선거가 없어서 정말 개혁의 골든 타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좀 빈자리가 있어서 2차 개각은 언제쯤 될까? 저희들이 이제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그렇죠. 물어봐서 개각이 언젠가. 언제가 청와대 되나 기자들이 예, 궁금해하고 네, 있어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일요일 출근을 주로 일요일에 발표하셔가지고 일요일 출근 문제가 걸려 있다. 네. 어쨌든 인사 자체가 메시지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궁금할 수밖에 없죠. 일단 요거는 저도 제가 발표할 때도 있지만 네. 발표하는 그날까지 잘 모른다. 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인사에 대한 단독은 잘못된 경우도 많고요. 네. 맞아요. 오보가 많아요. 예. 잘 안 나오는 이유가 그렇게 별로 소문을 내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 2차 개각이 있긴 할 것 같은데 네. 언제 할 거다. 이거는 정말 정해지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요거 개각하고는 좀 다르지만 청와대 내부에 비어 있는 네. 뭐 비서관님들 예. 혹은 수석 자리는 네. 어떻게 되느냐. 이 역시도 채워지겠지만 언젠지는 진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제가 정보력이 거기까지 안 돼서 죄송합니다. 네. 약간 산발적으로 몇 명 이렇게 쪼개서 개각하기보다는 그러진 한 번에 않을 거예요. 하겠죠. 묶어서. 네, 맞습니다. 묶어서. 네. 그 첫 번째 저희가 일기 내각을 발표할 때도 그랬지만 아마 지금 중소벤처기업 장관 네, 네. 자리가 비어 있긴 합니다만 뭐 그분 한 분만은 아닐 것 같고요. 조금 만약에 개각이 네. 이루어진다면 한꺼번에 빈 걸석과 그 개각이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청년 문제 너무 심각하잖아요. 뭐 예. 청년들 살기 힘들다라는 소리가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그때 이제 뭐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도 청년 문제에 관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그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나와가지고 뭐 청년 펠로우십 같은 거를 만들어서 좀 청년들과 소통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나요? 요거는 일단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완전히 청사진이 나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또 요거랑 비슷하게 많이 여쭤보시는 게 그 메가 프로젝트 담당관 같은 것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그거 역시도 지금 찾고 있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청년이 비교적 제가 정치권 들어오고 공직에 들어간 지 아주 긴 시간은 안 됐고 그 전에 계속 20대 학생들하고 같이 오래 있었던 네. 그렇죠. 교수님이셨어요. 네, 네. 사람으로서 그냥 제 생각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청년이 모호한 개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개별적인, 매우 다른 고유한, 그러니까 보통 인디비주얼이 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하나라고 하잖아요. 청년이 뭉뚱그려진 게 아니거든요. 자꾸 정책적으로 네. 청년 덩어리로 아.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조금 섬세한 그리고 구분된 청년 정책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이 청년 펠로우십도 그중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마치 성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거나 어느 그 정부의 네네. 그 뭔가 청년 정책을 냈는데 네. 이거는 왜 성별이 느껴지지?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매우 성별은 각각의 개인이 갖고 있는 거지 청년이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이고 조금 몸에 닿는 그런 정책들을 고민할 것 같고 대통령도 청년을 비롯해서 좀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섬세한 정책들. 이 굵직굵직하게 가는 메가 프로젝트가 같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이 메가 프로젝트에 가는 이런 큰 방향성에서 당연히 큰 우리 미래 먹거리를 발견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네. 얻긴 하지만 매우 섬세한 그런 개별 정책과 함께 정책은 청년 정책을 가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환호하는 게 구체적인 맞아요. 처방전이 나와서 맞습니다. 많은 네. 국민들이 환호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청년 이야기 나오는 김에 이제 청년들이 일부 좀 관심을 가졌던 월공시가 이제 41일째라고 합니다. 이게 어쨌든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정력을 좀 동원해서 좀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지금 시위의 동력을 좀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좀 이를 어떻게 보고 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 선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관위 사태라고 네, 불렀던 선관위 그 일이죠. 참 난감한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선관위라는 조직이 좀
저는 어제 우리가 촉법소년에 관한 토론 과정에서도 밝혀진 부분 중 하나가 촉법소년이 저희가 미디어나 이런 접근을 통해서 아예 아무런 처벌을 안 받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있어요. 근데 선관위도 그 일부 중 하나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선관위라는 곳이 이 정부의 일부로 느껴지는 부분이 그렇죠.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인지를 아니다, 음. 독립기관이다, 헌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다라고 인지를 하더라도 어쩐지 그냥 좀 비이성적인 체감상 저조차도 그렇죠. 네. 선관위 사무라는 게 그래서 정부랑 연동되는 관계되는 거 거 아니야? 아니야? 예.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선관위가 사실은 뭐 87년 체제 이후에 우리가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선관위가 있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네. 있는 투표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되게 소중한 역할을 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청년들이 예민하게 보는 문제들 저는 광주에서 있었던 네. 장윤기 사건도 그중 일부라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청년 예민한 사건은 우리가 조금은 지역 토호 경찰에서 일어난 특수한 사건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구조적인 모습을 이참에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청년들의 요구로 보여요. 선관위도 마찬가지로 네. 독립된 헌법기구인 건 알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구조적으로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저는 청년들께서 되게 중요한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의미 있는 문제 제기에 엽기적이 들러오는 뭐 선동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정부로서는 그리고 정부가 의견을 내야 되는 위치에서는 청년들이 제기한 이 문제 제기의 고객인 만큼은 우리가 자칫 독립기구다 내지는 오래된 문제다 적폐다라고 해서 좀 놓치고 왔던 문제를 분명히 건드리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청와대가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그 부분에만큼의 정말 50보랑 100보는 다르잖아요. 50보만큼이라도 행정부가 할 일은 해야겠다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 장동혁 시간이 대표, 많지 않아서 지금 다음 일정 때문에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딱 벌써 1분밖에 이렇게 시간이 가면 예, 짧게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청와대 참모들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언제나 그 지지율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저희가 한 집중적으로 힘을 내서 네. 메가 프로젝트에 많은 에너지와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인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방향을 좀 바꾸는 데 영향을 줬다면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의 그 한국의 지도를 바꿀 100년지 대계거든요. 아마 이때부터 지도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시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다음 달 그리고 뭐 다음 주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 네. 여러 가지 사실 너무 물가도 뭐 비싸고 다들 느끼잖아요. 맞아요. 중동 전쟁 자꾸 네. 하루 아침에 풀릴 것 같다고 다시 뭉치고 그러니까요. 이런 네.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먹고 살만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열심히 고민하면서 지지율 반등의 요 신호를 좀 끌어가 보도록 애쓰겠습니다. 네. 김성진 기자, 아, 빛의 곧 재연절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열린 빛의위원회 출범기념 시민 초청 행사에 참석한다던데 어쨌든 빛의혁명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인 만큼 좀 관심이 가는 행사인데 어떤 좀 행사인지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재헌절에 이렇게 시민들과 만나는 이유는 뭐 12.3 내란이 결국은 제대로 된 곳으로 자리 잡게 된 거는 헌법을 소호하고 헌법 아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수많은 그 빛이라는 게 어떤 힘을 가진지 보여줬던 기억하시죠? 처음에 그 탄핵 집회 나갔을 때 다들 촛불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막 맞아요. 촛농 떨어지고 네. 앞에 사람 막 태워먹고 이랬거든요. 진짜 24년에도 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씩 맞습니다. 빛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서로 나누고 그 연대감 안에서 그 혹독한 겨울 4월까지 견뎠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결국은 헌법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 가치를 함께 시민과 나누는 그런 행사가 되겠고요. 요거 말해도 되나요? 저희 보도자료 나갔던 거야? 행사 내용이? 네. 네. 아, 우리- 행사 내용도 나갔나요? 수석님도 말씀해 검토받고 주십시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네, 네. 오케이 사인이 맞습니다, 네. 수석님. 예. 제가 더 조심,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오해를 살다 보니까 저희가 이명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네. 네. 란 1, 2, 3을 네. 시민들과 함께 오, 예.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대통령도 같이 아마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 뭐 이거는 그냥 제 예상입니다. 근데 네. 뭐 저희 이제 이런 같은 분위기에서 음흠. 그날의 이야기들을 같이 보는 시민의 한 명으로 네. 돌아가서 그 오, 시간을 대통령님도 같이 예. 하지 않을까. 대통령 오실지 안 어떻게 오실지 광장에서 모르겠네요. 네. 하시나요? 네. 형식이나 이런 거 아직 정확하게 안 정해져. 네. 제가 보기엔 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경호처에서 뭐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네, 끝으로 박형광 기자 질문 하나만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38분 지나고 있어서. 네, 뭐 짧게. 네, 짧게, 어쨌든 짧게. 저희가 이제 뉴미디어 풀단이라고 청와대 기자단 내에서 뉴미디어 풀 기자단이 생겼는데 어떤 기대를 좀 하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 네.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는데 음. 좀 어떤 기대감이나 혹은 뭐 당부 네.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 출연도 같이 이렇게. 저는 뭐 네. 대통령님이 늘 일 잘하는 도구로 쓰이고 싶다라고 하듯이 네. 이 공간이 되게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뉴미디어 풀단도 그렇지만 저희 춘추관 기자님들이 충분히 활용한다면 너무 장소도 그렇고 이 청와대 로고가 주고 있는 네.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어깨 무거운 책임감도 있고 그런 건데 이 공간이 좋은 도구가 돼서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자주 써먹어도 됩니다. 오! 네, 고정 예약하시는 걸로 저희가 엄하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석님 너무 바쁘신데 저희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정도 많이 있으셔서 바로 또 다음 일정 가셔야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함께 하시는 많은 시민들께 또 이재명 정부 2년차 어떻게 또 참모로서 어떻게 일하실지 각오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잠을 줄여가고 뼈를 갈아가면서 일합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과장은 아닙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독한 말들이 이런 거죠. 열심히만 하지 말고 잘해라라는 말들 말씀하시잖아요.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래도 그 결과들을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그 지지와 그리고 뭐 비판적인 뭐 의견들도 충분히 주시면서 우리 정부가 가야 될 길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감사합니다. 수석님 보니까 네. 그 어쩔 수 없이 새어나오는 피곤함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도 네. 경무에 시달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근데- 청와대 참모들은 전혀 피곤하지 네,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체 불가능한 이재명의 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무감을 가지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오늘 유독 아름다우셔서 그러니까요. 더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신경 네. 쓰고 왔습니다. 네. 네, 수영이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 또 종종 뵐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청기백기 팀은 이번 주 금요일에 오후 1시에 저희들이 또 현장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 청기백기 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